안녕하세요. 일개미 탈출팁입니다. 오늘은 게임주를 두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게임주는 최근에 언택트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상당히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실적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게임주들이 선방을 많이 했고요. 그 중에 썬데이 토즈는 다음 주에 애니팡4, 애니팡4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6월 30일이고요.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잠깐 살펴보려고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봉 차트나 주봉 차트를 보면 상당히 양호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너무 급하지도 않고 적당한 기울기로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60분봉도 최근의 흐름을 보면 요 며칠간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양호합니다. 하단에 있는 거래량 그래프를 보시면은 거래량이 증가한 이틀이 보이죠? 왼쪽에 그래프는 5월 26일이고 오른쪽은 6월 23일입니다. 그럼 5월 2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썬데이토즈의 시총을 보시면은 한 2,900억 정도 시총을 보이고 있고 재무제표를 보면 적정해서는 아닙니다. 보시면은 썬데이토즈가 작년에 좀 실적이 조금 안 좋았고 올해는 다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되고 이 흐름은 아마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26일 날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썬데이 토즈가 역대 최다 신작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증권회사의 레포트가 아니죠. 뉴스가 나오면서 상당히 큰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 3,650원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약 17% 정도 상승률을 이뤄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신작 게임이 많이 출시가 될 내용이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한 게 이 광고 매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니팡4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이 캐주얼한 게임들은 그 안에 그 게임 내에서 과금 유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썬데이 토즈에서는 전체 유저 대비해서 과금 유저 비율이 낮은 이 특성 때문에 이 캐주얼 게임이나 퍼즐 게임 이런 특성 때문에 광고 비즈니스를 도입했다. 즉 게임 내에서 광고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과금 유저들이 별로 없더라도 게임을 통한 매출은 유지를 하는 증가를 시키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죠. 특히나 이런 게임의 특징은 이런 게임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다운로드가 많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용자가 많은 이런 게임일수록 광고 노출이 많기 때문에 광고 매출까지 증가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특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엔지팡4가 바로 거기에 맞는 게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날 이날 투자자들의 그런 매도를 보시면은 5월 26일입니다. 5월 26일 날 외국인들이 7,700주 정도, 기관들이 5만 9천 주 정도를 샀습니다. 매수를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 일반적인 패턴들, 많이 보는 패턴들 중에 하나가 뉴스를 내면서 기관들이 혹은 외국인들이 이 물량을 처분을 많이 하는데 이날은 뉴스도 내고 매수도 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17% 정도 상승 마감을 했었고요. 저는 이 광고 매출 부분하고 이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세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 날 한번 보겠습니다. 6월 23일 날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신작 애니팡4가 지난 애니팡3보다 사전 예약자 수가 증가했다. 큰 폭으로 증가한 건 아니지만 지난 애니팡3가 156만 명 정도가 사전 예약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수치를 넘어선 166만 명, 제가 볼 때는 167만 명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수치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다. 이 정도 수치가 상당히 괜찮은 수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 있는 것처럼 이달 30일 날 출시가 될 예정이다. 그래서 6월 30일 날 게임이 출시가 된다는 그런 뉴스와 함께 사전 예약자가 상당히 많다. 이런 내용들이 뉴스화되고 이날 한 3,000원 정도, 3,000원, 10.8%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10.8%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3일도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했어요. 외국인들이 한 29,000주, 기관들이 한 8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개 거래량이 증가된 이 두 날에 뉴스와 또 뉴스와 더불어서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 상당히 저는 좋게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식 출시가 되고 그리고 이 정식 출시가 된 이후에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 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더 살지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할지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한 번 더 뉴스가 뜨면서 슈팅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고 뉴스를 하나 더 보시면은 올해 기본적으로 한번 슈팅하고 끝날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선데이토즈가 올해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 같다는 레포트고 실제로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애니팡4를 필두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올해 출시 예정인 캐주얼 게임들이 총 5개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건 내년까지도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단순하게 단기적인 흐름이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물론 만약 슈팅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망도 상당히 좋고요. 실제로 실적이 그렇게 효과를 내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뉴스를 한번 볼게요. 썬데이 토스가 올해 상당히 많은 그 역대 최대 신작을 출시할 것이다 라는 이런 뉴스인데요. 6월 26일 날 뉴스입니다. 이 썬데이 토즈의 국내외 매출 현황을 보시면은 작년 1쿼터 19년 1쿼터 대비해서 올해 1쿼터 매출 현황을 보시면은 해외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보시면은 작년에는 한 21억 정도. 근데 올해 1쿼터는 127억 정도. 해외 매출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급증을 했죠.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마 이 주가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해외 매출이었다. 지금까지. 그리고 엔지팡 4가 출시가 되고 국내에 여러 신작 게임들이 출시가 되면 이 국내 매출 역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이 해외 매출 부분에 있어서 일본 쪽에 진출했었던 그런 게임들 디즈니 팝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디즈니 팝 타운이 일본 시장에 안착하면서 해외 매출이 증가한 효과가 컸다. 올 1분기 썬데이 토즈의 해외 매출액은 127억 원으로 작년 동기 505%나 늘어났다. 그래서 저는 이 디즈니 팝 타운 이건 처음 보는 게임인데 여러 가지 게임이 좀 많습니다. 저는 애니팡밖에 기억이 없었거든요. 상당히 여러 게임들이 있더라고요. 위 베어 베어스 이런 게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일본 애플 스토어 잠깐 제가 살펴봤는데 보시면은 일본 쪽에 이 매출입니다. 이 썬데이 토즈가 해외에서도 상당히 매출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인기 앱 보시면은 제가 클릭 한번 해볼게요. 이 중에서 가운데 부분에 중앙에 있는 거 이거 보이십니까? 썬데이 토즈죠. 썬데이 토즈의 We Bear Bears The Puzzle 이 게임이 인기 게임이에요. 디즈니 팝은 제가 이 방송 하기 전에 잠깐 찾아봤는데 이 리스트 더 많은 리스트를 보시면은 모르겠지만 여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스에 보면 방금 제가 보여줬던 그 뉴스에 보면 디즈니 팝 이게 91위 애플 앱스토어에 91위라고 합니다. 매출 기준으로 매출 91위고 인기 순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출 순위가 91위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이 위베어 베어스 선데이 토즈의 이 위베어 베어스가 뭐 상위 랭크 되어 있다. 뭐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 디즈니 팝의 해외 매출이 그냥 뭐 웃어 넘길 정도는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일본 쪽에 그 성장세 혹은 이 매출 자체가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고 6월 28일 날 6월 30일 날 출시가 되는 이 애니팡 4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상당히 많은 매출 신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증권사 레포트처럼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된다는 게 뭐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에 뭐 상하이 애니팡 리메이크 버전도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들이 많습니다. 예, 이상으로 썬데이 토즈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으로 플레이 위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플레이 위드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가가 우상향 하다가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지난 금요일 날 거래량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600원 상승한 12,25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 플레이위드에서는 지난달에 많은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플레이위드 김학준 대표와 소액주주 조합 간의 다툼도 있었고 무상증자도 있었습니다. 1대1 무상증자도 있었고요. 지난달에 권리락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던 회사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재무적으로 봤을 때 흑자 전환한 회사다. 그리고 이 흑자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18년도까지는 적자 회사였다가 작년도부터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기 실적을 보면 작년 로안M이 6월 28일 날 출시를 했는데요. 작년 6월 2, 4분기까지는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상당히 좋지가 않죠. 근데 로안M 출시 이후에 보시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건 올해 1, 4분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로안M이 플레이위드를 먹여 살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로안M이 지금도 인기를 끌고 있느냐? 그걸 잠깐 보기 위해서 원스토어 매출을 보시면은 최고 매출액의 로안M이 4위입니다. 이거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어제 제가 봤을 때는 로안M이 2위까지 찍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로안M이라는 게임이 계속 상위에 랭크되고 있다. 그래서 꾸준한 매출을 이뤄내고 있다.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게임 회사인데 시총이 1,000억 원대입니다. 시총이 상당히 낮죠. 보통 한 100에서 200억대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면은 시총이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한 2,000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로안M이 주종목이고 또 로안M밖에 없다 보니 실적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아니, 시총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동향을 보면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매수를 보이고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좀 리스크 좀 있다는 거죠. 이달 초에 신문을 보면 내용을 보면 뉴스를 보면 플레이위드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출시는 아니고요. CLM이라고 하는 온라인 게임을 언제 출시를 할지 공개를 하겠다. 그래서 차후에는 로안M의 이런 모멘텀을 이어가겠다. 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거는 차기작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시총 대비해서 이 영업이익이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분기 실적으로 봐도 올해 영업이익은 무난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이 시총은 상당히 좀 저평가된 게 아닌가.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회사고 지난 금요일 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거래량이나 이 주가의 흐름을 유심히 살펴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돼서 소개를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두 가지 종목, 썬데이 토즈와 플레이위드 두 가지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종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